자, 이제 그 건축법 하겠습니다. 제4편입니다. 건축법. 어떤 기출 문제 보면서 핵심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용어 정의죠. 이 건축법상의 주요 구조부를 찾네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뜨죠. 밑에도 있죠. 보시면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 그래서 건물을 받치는 주요한 건축물의 구조부. 용어 정의에서 아주 제일 잘 나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보시면 내기, 바보, 지주. 내기에서 바보들이 지준다 하죠. 그래서 내력벽 여기에 포함된 하중 맞추는 벽이죠. 근데 비내력벽 요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기둥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이 기둥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됩니다. 바닥 여기에 포함됩니다. 천간 바닥 포함되는데 최하층에 있는 건물 바닥은 또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된다. 보 포함됩니다. 지붕, 털 여기에 포함되고 건물 받치는 주 계단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옥에 피난 계단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내기, 바보, 지주 해서 1번과 2번은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붕틀이 아니고 지붕틀은 맞죠. 지붕틀은 맞는데 처마틀 등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보시면 3번은요.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용어정의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청수가 16층 이상이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 두 번째 청수는 묻지 않고 건물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 쓰고 있는 건물의 어떤 종류인데 그 용도를 보니까 또 두 문자 한번 나옵니다.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해가지고 이것들이 문화집회시설이면 5천 이상이면 여기 포함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인데 여객용 시설만 여기에 또 포함이 딱 되어진다. 또 숙박시설, 이건 관광숙박, 일반 숙박은 관광숙박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들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이것이 5천 이상이면 바로 다중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3번 문제 혹시나 문화집회 가운데서도 동물원, 식물원 또 여기에서 또 제외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종교시설 건물의 용도는 맞습니다. 근데 16층이거나 또는요 5,00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4,000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문화집회시설로 쓰는 것이 이제 4,000제곱미터 10층 16층도 아니고 4,000이죠. 5,000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다 보면 됩니다. 또 숙박시설로 쓰는 관광호텔인데 이것이 16층 딱 걸렸네요. 그러면 다중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시설은 그 용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화집회시설인데 5,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었다. 하지만 동물원, 식물원도 제외한다. 여기 딱 걸려가지고 또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4번 보시면 건폐율은요. 이 건축물이 대지에 덮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하죠. 그것은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물의 외벽 면적,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 곱하기 어떤 100%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말이죠. 1번 질문 X죠.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보시면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한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용적률 하면 이 용적률은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로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데 연면적 비율. 이 연면적은 각 층 바닥을 다 합한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연면적에는요 건물 지하층 부분을 또 제외한다. 그다음에 지상층에 설치되어진 주차장 공간도 제외한다.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들도 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11층 이상 건물로서 헬리포터 설치하는데 그 대체를 위해서 경사지붕 밑에 설치하는 요 대피 공간 요것도 제외한다. 네 가지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또 3번 가시면 건축법을 통해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폐율 등의 추가 한도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점 X죠. 특별법으로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적률 할 때 보시면요 대지 안에 건물이 두 개 있다 하면 건물별로 연면적이 나옵니다. 연면적 두 개 합한 것이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등은 우리가 용적률 할 때 대지에 대한 요 연면적들을 다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아니고 합쳐 가지고 산정합니다.
4번 질문 각각 분리 X입니다. 합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할 때 건폐율 기준 원칙에 분할하는 것도 강하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할 때 보시면 이쪽 남는 땅 면적이 얼마냐 해가지고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60제곱미터 미달되는 분할 금지라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이 또 대건이가 공용이다 해가지고요. 대건이가 공용이다 해가지고 대지 도로 접도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과 대지안의 공지 조항 요거 위반되는 분할도 안 된다. 간접적인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벌써 분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기준 미달 분할도 안 된다. 간접적인 제한이 있다. 바로 그 말 되겠죠. 그래서 X인 것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다음에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랍니다. 항상 용적률 하면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이 항상 제외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 이런 말을 딱 나면 지하층 항상 빼고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먼저 좀 추려서 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대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하는데 지하층이 보니까 2개층이네요. 지하층은 무시하세요. 지상 지하층이 2개 있다 하지만 항상 무시합니다. 무시하시고 용적률 할 때는 지상 5개층이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5개층이 있다 이때 있고 보니까 이제 건축 면적은 500인데 지금 바닥 면적의 합계가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은 무시합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층이 전부 다 480으로 동일하다랍니다. 전층이 다 똑같아 이 면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층은 제외하니까 무시하시고 그러면 지상 5개층입니다. 480 곱하기 5 하면 58, 40 그 다음에 54, 20에서 2400이 나옵니다. 2400 대지에 대한 연면적 비율 바로 2400 곱하기 100%가 이 건물의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지우니까 24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 다시 또 6번 또 보시면 그 해당 파트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해서 보시면 6번에 해당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묻네요. 보시면 역시 대지가 160이다. 16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각 층 바닥이 똑같은 것이 지하 1층이고 지상 3개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건물의 용적률이 현재 150%랍니다. 150%. 용적률이 150%다. 이건 이거죠. 대지 면적이 160인데 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곱하기 100% 했을 때 150%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1.5배죠, 1.5배. 그러니까 요것에 1.5배. 그러니까 160에 1.5배니까 80을 더하면 되겠죠? 80을 딱 더하면 얼마입니까? 240. 네, 240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용적률 할 때 지하층은 제외하니까 요것에 합쳐가지고 240이 나와야 됩니다. 240. 근데 같은 게 똑같아. 해서 똑같아. 그래서 3, 8, 24. 각 층이 80. 80일 때 240이 나옵니다. 당연히 바닥은 80이다 보면 되겠죠. 80.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또 이야기죠. 7번 문제는 우리가 청수 산정할 때 보시면 건물이 청수가 애매하다 할 때는요. 아주 애매하다 할 때는 이 높이입니다.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서 청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본다. 가장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본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이 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보시면 600이다. 600짜리 바닥을 갖춘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300 부분의 높이는 보니까 300, 이 300까지만 보니까 높이가 12m이다. 10m. 또 나머지 300을 딱 보니까 높이가 16m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몇 층이냐 이게 딱 묻네요. 청수가 이렇게 애매하면 한 개 층이 4m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446 이쪽 보면 4층이 되겠고요. 432 3층이 됩니다. 건물의 품마다 청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본다. 그래서 건물 4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4층입니다. 4층.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청수 등에 관한 산정 방법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은 모두 골라놔야 되겠습니다. 8번에 박스 안에 기억 보시면 우리가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보시면
공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닥면 산지가 공지하는 부분. 그래서 바닥 면적에서 무엇을 공지한다 해서 보니까 이제 필로티, 건물 필로티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요, 주민들 보행자 통로로 설 때 공지해준다. 또 이 건물 필로티 가진 건물이 공동주택 건물에 딸려있는 필로티다. 바닥에서 공지해준다. 이렇게 본 적이 있었고요. 보시면 또 두 번째, 보시면 저기 공동주택 건물의 지상층에 있는 각종 어떤 전기실, 기계실, 또요 놀이터 시설, 또 조경 시설,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함 요 다 공지해준다죠. 지금 딱 보니까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되어진 전기실은 바닥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죠. 맞습니다. 기본요.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용적률 산정할 때 지상층에 설치되어진 부설 용도 주장 다 제외한다 했었죠. 포함한다 X 제외합니다. 그래서 니은 X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청수가 포함 다르면 가장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본다 해서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15년 이상 경과되어진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외벽 마감재는요 바닥에서 제외해줍니다. 해서 보니까 기역과 디귿은 맞고 리응과 리얼이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맞는 것은 2번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오른편입니다.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왔습니다. 적용 범위 첫 번째 1번. 이 건축법에 모두 다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거 뭐네요. 자, 이것도 이야기죠.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 하면 이 건축물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붕이 꼭 필요하다 해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붕을 갖추고 있다 해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또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뭐냐 하니까 창고, 철문수다 해가지고요. 창고다, 또 고다, 철이다, 문이다, 또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 철문수, 창고인데 이 창고가 공장으로서는 대시안에 창고로 서는데 그 이용 방법이 컨테이너 박스 들고 와서 쓰고 있더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공장 내에서 창고로 쓸 때에서 건물로 안 본다랍니다.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요.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보안용 시설, 보행시설, 급탄급유 창고 등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죠. 문화재보호법상에 보시면 지정되거나 또는요 가지정되어져 있는 국보나 보물로 결정이 되어진 문화재를 건물로 안 본다라고 하고요. 하천구에서 수문조작실 이것도 건물로 보지를 않는다 바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보지 않죠.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화재보호법상에 지정되어진 문화재 여기 포함됩니다. 2번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보행시설들 여기 포함됩니다. 3번에 통행료 징수시설 여기 포함되네요. 자, 5번에 선로 부지는 플랫폼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플랫폼. 그런데 지역 자치센터 바로 뭡니까? 이거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공공업무시설 해서 건물입니다. 건물. 1번 4번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또 적용 범위에서 적용 대상물에서 이제 공작물 나오네요. 공작물도 이제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작물. 자, 공작물도 너무 작으면 그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클 때는요, 미리 축조하기 전에 신고한다 해서 사전에 축조하기 전에 신고한다. 신고하는 대상 어떤 공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요건 숫자가 나오죠. 2, 4, 5, 6, 8, 2, 4, 5, 6, 8. 또 8, 또 하나 32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m 높이까지의 옹벽과 담 등은 신고 안 한다. 이것을 넘어갈 때, 초과할 때 신고를 한다. 4m까지의 광고탑판 신고 안 한다. 이거 초과할 때 신고한다. 5m 높이까지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초과할 때 신고한다. 6m 높이까지의 각종 어떤 장식탑, 기념탑, 각종 어떤 철탑들, 각종 어떤 꿀뚝들 6m 넘어갈 때 신고를 한다. 또 8m 넘는 바로 고가수조 물탱크 신고한다. 그런데 8m 이하까지 신고한 것이 있더라.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물 설치할 때 8m 이하 다 신고합니다. 또 한 개 8m 넘어가는
넘어가는 이제 지하 대피요 요것도 8m 넘어갈 때 신고를 하더라. 해서 요 규모 넘는 또 이하 구분해서 요 규모가 딱 될 때 신고한다라고 하죠. 신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념탑 높이가 6m 초과입니다. 근데 5m, 6m 이하는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합니다. 고가수도 8m죠. 8m 이하 신고 안 합니다. 광고탑판 4m죠. 3m 신고 안 합니다. 근데 담장 높이는 2m 초과 신고 다 하죠. 신고합니다. 4번은 맞네요. 지하 대피요 30제곱미터입니다. 신고 25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고 또 다음 장 문제를 가봅니다. 문제 가보시면 3번 가봅니다.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건물이 없는 빈 땅에 나대시 건물 없는 빈 땅에 지붕이 올라가면 전부 다 신축이 됩니다. 요 건물이 주택이든 또 창고 등에 다 신축이 되겠죠. 그래서 신축이 됩니다. 자, 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5층이랍니다. 5층인데 그 위에 2개 층을 돌려서 7층이 되게 한다. 청수가 올라가네요. 청수가 올라간다. 이건 당연히 정축이 되겠죠. 정축됩니다. 자, 멸실되어진 대지 안에서 다시 또 같은 규모로, 같은 증과 같은 규모, 요 범위 안에서 다시 초축조한다. 바로 뭡니까? 멸실축조 같은 경우에 재축이 됩니다. 더 커지면 당연히 신축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재축할 때는 보시면 이것뿐 아니고 규모도 맞출 것이고 또 보시면 어떤 건물 동수라든지 종전 건물의 높이라든지 종전 건물의 청소도 더 같이 맞출 때 이것이 재축이다. 만약에 이것이 규모는 같은데 규모가 동수가 다르게 더 커지면 해당 변경된 법에 맞추어야 할 수 있다. 신설되어진 사항들이죠. 어쨌든 재축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요 대신에서 건물을 옆으로 옮긴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전이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 이전이죠. 그래서 이전이 된다. 다 건축 행위에 포함되죠. 신정 계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5번 다 포함되네요. 그래서 나온 적이 있고요. 기타 건축 관련 설명이 다 오는 것을 모두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자, 지하층에 대한 용어적인 나오네요. 지하층 기억해 보시면 지하층 하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밑에 있는 층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2개 층인데 밑에 지하층으로 볼 것이 어정쩡하게 딱 걸쳐 있습니다. 이럴 때 지하층에 산정 부분들은 요 해당 건물 바닥에서 요 지표까지의 평균한 이 높이와 해당 층 높이를 비교를 딱 했을 때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지하층이 된다 하죠. 3분의 1, x 2분의 1 되겠습니다. 해서 기본 x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개축하면요. 개축은요. 있는 건물이 멸실이 아니고 철거한다. 철거해서 다시 또 축조한다. 다시 또 축조하는데 전에 있던 건물 규모와 같거나 그 규모를 유지할 때, 작아질 때 바로 이것이 개축이다. 해서 이것도 커지면 이것도 신축이 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입니다. 또 철거할 때 몽땅 다 전부 다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일부 철거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냐니까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가운데에서 셋 이상을 철거할 때는요 전부 철거로 본다. 해서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요 멸실이 아니고 철거되겠죠. 니은 X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디귿 우리 대수선 행위 가운데에서 미관지구란 특정 용도 지구 요 안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바꾸면 전체가 다 대수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외부 형태 보시면 건물 지붕 여기에 포함이 된다. 또 담장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색깔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맞는 말이네요.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요, 요 대지 안에서 연면적은 건물별로 연면적이 나온다. 그래서 용적률 할 때는요, 전부 다 연면적을 합해서 비율 산정하죠. 근데 요 용적률 산정할 때 보시면 지하층을 또 제외한다. 또 지상층에 있는 부설 용도의 주장도 다 제외한다. 또 피난 안전구역도 다 제외한다.
헬리포터 설치 대체되는 경사진 지붕 밑에 대피 공간 이것도 제외한다.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적 피난 안전구역은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얼은 맞고 기역과 니언이 X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그래서 또 보시고요. 자, 다음 장 가십니다. 용도의 변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가 딱 보이네요. 왜 잘 나오기 때문에 세 문제가 보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29가지죠. 29가지가 있다. 이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 용도의 변경 딱 나면 이 용도 29가지 다 몽땅 변경사항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의 변경사항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들 가운데에서 위험성이 비슷한 건물 용도를 다시 묶어놨다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시설군이다 해서 실제는 이 시설군 간의 변경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하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어떤 죽을 위험이 큰 것을 말한다 겁니다.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아진다 이렇게 구분을 딱 가지고요. 첫 번째 보시면 자동차가 출입할 때 가장 위험하다. 자동차 시설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공대건 시설 산업등 시설군이 또 두 번째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전기, 통신, 발전소들도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화 집회 시설군도 상당히 위험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영업 시설군도 위험하게 본다. 이렇게 합니다. 여섯 번째 각종 어떤 교육, 복지, 의료, 노동자군도 아주 위험하게 본다. 일곱 번째 보시면 건설시설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위험이 별로 없어요. 여덟 번째 주거나 업무 기타 업무 시설군들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 아예 위험이 아예 없다 해서 그 밖에 기타 해가지고요. 동식물 관련 시설군들 위험이 전혀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령 교근 주기에서 중요한 사항이죠. 특히 세부 용도도 보시면 산업 등에 보시면 공장이 있고 창고도 있다. 그 다음에 운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험물도 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도 시킨다. 그 다음에 화장시설도 있다. 그 다음에 저기 묘지시설도 있다. 이렇게 같은 용어에 포함되어 있죠. 전기통신발전소입니다. 문화집회, 문의, 종관해서 좁은 의미의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그 다음에 종교집회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 판매한 데 가지고 판소군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다중생활시설은 다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교육복지, 의료, 노이자, 아동군은 다 포함됩니다. 건생시설 1종이 있고 2종이 있다. 주거 업무 보시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군들, 군사교정들 다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소위험 순서입니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보시면요. 위험 용도 변경 할 때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간다 할 때 위험이 크십니다. 그럴 때는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요. 상위에서 하위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할 때 일단 용도 변경 신고를 한다 하죠. 허가 신고 전부 다 보시면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같은 용도 내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 이렇게 할 때는요. 건축물 대장 기재의 내용에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근데 이 허가 대상인데 그 면적이 500 이상이 바뀌면 건축사 설계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허가나 신고 요 전체 둘 다인 경우로서 허가나 신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100 이상일 때는요. 사용 승인 공사가 나고 사용 승인 받자 사용 승인을 또 받게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하나만 더 보신다면 1종, 2종 간도 대장 변경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원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요 상은 용도 변경은 안 본다 이렇게 하고요. 또 같은 용도 안에도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5번 보시면 1번에 특별시 광역시한테 용도 변경할 때는요. 그 밑에는 구청한테 합니다. 구청한테 해서 시군구청장이 이제 특공시가 아닙니다. 1번에 X네요. 예, 보시면 영업에서 문화 위로 올라갑니다. 용도 변경 허가 받습니다. 커지니까 2번 맞네요. 3번 교육복지에서 전기통신, 교육복지에서 전기통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받는 상이죠. 신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시군에서 용도들 간에 이렇게 바뀔 때는
대장 변경 신청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X고요. 용도 변경하는 분의 바닥이 100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인 경우 100 이상이면 허가 신고 전부 다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X죠. 많은 것은 이제 2번만 맞습니다. 보시고요. 6번입니다. 단독을 다각으로 단독 안에 보시면 다시 공 요 내에 박힌 것은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서 벌써 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 없다 해서 맞는 말 되겠죠. 다음에 일종이 해서 어류로 위로 올라갑니다. 허가상이겠죠. 그래서 이번엔 맞네요. 또 3번 가시면 숙박을 수련으로 밑으로 빠집니다. 신고상이죠. 신고상이다 해서 많습니다. 교육을 판매로 밑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허가상이죠.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공장 자동차 더 위로 올라갑니다. 허가상이죠. 신고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7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7번 풀어볼까요? 판매를 창고로 판매를 창고입니다. 판매 창고이겠죠? 판매가 여기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죠. 허가상이겠죠. 숙박이 여기 있습니다. 위락이 더 위로 올라가죠. 허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시설 종교, 장례시설을 종교로 빠집니다. 신고상이네, 신고상. 그 다음에요, 어료를 교육연구, 요 안에 같이 요 안에 움직입니다. 어료, 교육, 어료, 노이자. 옆으로 대장 변경 신청 대장 변경 옆으로 갑니다. 일종을 업무로 보시면 일종을 업무로 밑으로 빠집니다. 신고상이죠. 신고상. 그래서 신고상만 걸려라 하면요. 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까 보시면 저기 장례 종교, 장례 티격과 미협 이 바로 신고상이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문제 처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건축 후에 건물의 건축부터 건축 절차가 나왔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